殺傷力있고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는 그것이 바로 그 싸움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많은 레이저 중에서 정화돼서 딱 하나의 월드 페이션트의 완 컴퍼니에서 나오는 레이저입니다. 파워하고 모드에 따라 다르지만 5의 액세서빌리티 5로 됐으니까 자, 구강 내에서는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일부러 어둡게 한 것입니다. 이펙트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환하게 진료실 불을 켜놓고 하면 이게 안 보여, 빛이. 불을 다 끄고 촬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임상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살균력으로 교합과 세균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자는 교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흔들려서 초진시에 온 상태입니다. 환자 스스로가 발치해달라고 왔어요. 발치하고 여기 임플란트 해주세요 이렇게 왔는데 임플란트 하기가 너무 어렵죠. 몇 개를 빼고 같이 하면 모를까. 하지만 15개월 지나서 레진 스프린팅하고 15개월 지나서 알벨라보는 컴팩트하게 생겼습니다. 뭘 했을까요? 교합 조정했습니다. 무리하게 안 닿게. 뭘 했죠? 스프린트를 했습니다. 너무 약하니까 의지했죠. 또 뭘 했죠? 1년 동안에 1년 반 동안에 뭐 이건 1년 반 이제 왔으니까 찍은 거지만 한 12개월 했다 치면 뭘 했죠? 레이저로 살균을 주기적으로 했고 환자는 열심히 칫솔질을 잘 해준 결과입니다. 가레스 오스테오라고 젊은 애가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진료를 자기가 못 받았는데 일본에서 한 DO 메탈 인레이가 문제가 있어서 펄파이티스가 생겼고 네크로시가 되는 과정에 치료를 제대로 안 해서 박할 쪽에 본 어포지션이 되는 가레스 오스테오에 생겨서 방학 때 잠깐 국내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익스펜션 된 여기에는 한 3mm 정도의 그 위드스의 그 포켓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 덩어리가 들어가죠. 예. 하드하기 때문에 다치지도 않는데 포켓 뎁스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브라고 하는 건 15mm 이상 측정하기 안 되죠. 이건 만듦으로 하얀까지 내려가니까 바닥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병이 왜 생겼을까요? 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교합 때문이 아니고 캐리어스에 의한 펄파이티스, 이어지는 네크로시스 병의 원인이고 그것은 뭐죠? 세균이 원인이다는 거죠. 그 세균이 이러한 그 현상을 만들었다. 그럼 뭐죠? 교합도 아니면 세균만 제압하면 된다. 어떻게? 페리오돈탈 리가멘트 안쪽에 있는 포켓 속에 있는 그런 부분과 캐날 내에 그렇게 해서 제압이 됐다. 그러면 이 레이저가 과연 어떻냐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티클이 있냐? 그 다음에 어떤 세포를 쏘았고 어떤 방식으로 쬐었냐? 진짜로 잘 됐느냐? 에비던스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클리니컬 레포트는 어떠냐? 여러분은 어떤 레이저를 선택해서 현재 다 하나씩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걸 사실 때 이런 걸 보셨나요?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그 레이저로 연구한 논문이 있었나요? 그 레이저로 클리니컬 레포트를 엔돌하고 페리오를 한 그 레포트를 보시고 샀나요? 이런 수많은 논문이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논문들의 그 몇 가지 제목을 보면 바로 그 문제, 살균을 위해서 내가 레이저를 샀다면 그 살균이 되는 레이저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설명서에 보면 다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주, 분간 치료 보면 다 되는데 그 소독이 자외선 소독기가 다 되죠. 하지만 오토클레이브가 하는 걸 안심하고 쓸 수 있듯이 그 수준의 문제일 겁니다. 리트리트먼트, 스미어 레이어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제 논문들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프로토콜을 우리가 얻게 되는 논문 하나를 보면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대로 나오는 거지만 기존의 엔도의 방식을 전혀 바꾸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더해서 레이저 치료를 추가로 하나 더 하는 거죠. 그 결과는 가장 우수한 세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표면만 보는 거지만 사실은 덴트널 튜브 안에까지 다 작업이 된 것이지요.
자,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러한 그 완비지트 엔도의 시대가 더 빨리 열리게 됩니다. 핸드 파일, 로타리 파일 쓰고 이리게이션 솔루션 씁니다. 로키레이저를 슈팅하고 울트라 사운드를 쓰고 다시 핸드 파일,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근데 뭐 이리게이션 해놓고 NOC를 넣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레이저 이펙트가 이제 좋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쏘게 되고 또 제거를 해야 되니까 살라인 하기 전에 울트라 사운드를 한번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리게이션하고 기존의 엔도의 방식에 더욱더 철저하게 원칙을 잘 지키신 다음에 추가해서 그 해결하지 못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기존의 무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방문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이 레이저를 쓰는 것이지 인나지도 하지 않았는데 파일이 해야 될 일을 레이저가 안 한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파하고요. 루트 GX, X의 모든 과정은 이제 더 철저하게 구상해야 됩니다. 완비지트 엔도를 할 거기 때문에 남아있거나 세균이 남아있거나 렘넌트가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그 프로토콜을 더 따라야 됩니다. 하고 있나? 네,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슈팅하고 자, 파이버가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이 근거 내에서 부러진 파이버는 우선 빼내기가 쉽고 치주 포켓에서 파이버가 부러질 때는 좀 문제가 되지만 근간 내에서 파이버는 잘 부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러냐면 워킹 렌스보다 한 3mm 짧게 해서 널널한 상태에서 슈팅하면서 바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파이버가 뭐 특별하게 부딪히지 않는 이상에는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퍼 포인트를 넣었을 때 조금이라도 블라디한 부분이 보이면은 다시 좀 더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클린하게 그리고 넣는 감각이 스무스하게 페이퍼 포인트에서 넣는 감각이 스무스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면 이제 이거는 괜찮겠다 하는 감이 오겠죠. 그렇게 한다면 환자를 한 10분 동안 다른 데서 잠깐 쉬게 하고 아니면 유니트에서 쉬게 하고 다시 10분 뒤에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가 되면 필링을 하게 됩니다. 액세스 오프닝, 얘들이 어미가 입을 벌리죠. 목을 눌러하면 이렇게도 좀 해야지 레이저도 잘 들어가고 파일도 잘 들어가고 워킹 렌스 이렇게 미리 해서 하다가 렛지 생기면 레이저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MTA 보고 해결하라고 해도 안 되죠. 애당초에 프리커브를 만들어서 잘 넣고 버리지만 이름 써놓고 다음에 넣을 때 이게 0.5mm 안 들어가면 얘를 다시 쓰면 한 번 넣었던 파일은 들어갑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서 버리지 말고 이름 써놨다가 오토클럽 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확히 지켜지지 않으면 뭐 레이저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런 기본적인 거, 코로나 리케이지, 적절한 수복. 단지 이제 레이저가 있으면은 이쪽 할 때 여기가 지금 리케이지가 이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일날 여기를 집중해서 여기는 안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여기를 다 하고 여기를 필링해 버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코로나 리케이지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활동 집중하게. 파일이 결과적으로는 깃발 꽂는 것은 승리하고 깃발 꽂는 것은 군인이 하듯이 사람의 손으로 하듯이 파일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클리니컬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보면 5일 뒤에 이집트를 간다 하는데 14일 전에 치료를 어느 치과에서 받았는데 팅팅 부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압력이 여기 터졌으면 퍼스라도 나왔을 텐데 이제 안 간다 빼더라도 판단을 믿을 테니까 뺄라면 빼라. 환자에게 버티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역시 크랙이 예상이 됐던 대로 이틀째 치료하고 나서 3일째 아침 2번 치료했습니다. 모든 피스툴라 부분에 부었던 부분이 가라앉고 통증 거의 없어졌습니다. 자, 이 병이 생긴 원인은 뭐죠? 그것은 어떻든 간에 교합압에 의한 크랙이 생겼고 그걸 통한 치수, 괴사로 인한 인펙션에 의한 그 스웰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교합은 쳤으니까 없어졌고 세균을 하는데 첫날부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5일 뒤에 이집트 가야 되니까 첫날부터 내가 원하는 워킹 렌스와 원하는 인라지먼트 파일까지 최종적인 파일까지 다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집트 가기 전날 마무리하고 GPC 리브 세멘으로 파이널해서 보냈습니다. 2주간 통증 없이 너무 잘 다녀왔고 선물도 많이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에 인내이 바디가 떨어지면서 크랙이 생겨서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람은 루트 쪽으로 많이 내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낱개로 보면 덜렁덜렁하죠. 아까 압사스가 생겨갖고 주변의 변이 다 파괴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2주 뒤의 상황이니까 낱개로 보면 그냥 덜렁덜렁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버티컬하게 내려간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이렇게 덴틴을 처리하면 덴틴 부분이 멜팅이 되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멜팅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곰보빵처럼 표면이 변하고 여기에는 레진이 굉장히 잘 붙게 되어 있습니다. 본딩 이펙트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간호원 여기 당기고 레이저로 다 소독한 다음에 슈퍼본드를 놓고 붙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집트 가기 전날 제가 레이저로 치료 다 하고 나서 이거는 그냥 필링해도 될 것 같은데 해외로 간다니까 갔다 와서 하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갔다 오니까 완전히 오염돼 갖고 말도 아니죠. 그렇지만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덴트나 튜브를 깊숙이 갔다기보다는 표면에 오염됐을 것이죠. 그래서 레이저로 다시 하고 다 깨끗하게 하고 완비스 필링 하듯이 체크를 다 했을 때 퍼펙트한 드라이니스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필링을 바로 하고 버티컬 컨덴세이션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당일날 포스트 넣고 코어 레이저는 임프레션까지 다 뜨고요. 그 다음에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그 템포럴 크라운 해주고 파이널 크라운은 2주 뒤에 끼워줬습니다. 3주 뒤에 포켓은 2mm. 모빌리티 전혀 없습니다. 자, 근간 확대를 하고 살균을 한 다음에 충전을 한 과정이죠. 의사들마다 이 퀄리티는 다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가 부러져 갖고 한 4, 5mm 내려간 케이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크라운에서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 부러진 부분으로 템포라리 우리가 엔도하고 보내면은 지오이로 이렇게 밀폐를 잘 해도 계속 오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알면서 당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계속해서 젖어오면 중간중간 언제? 이런 경우의 원인은 이런 코로나 리키지에서 오는 것이지 이 근간 내부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면은 완비스 필링하듯이 필링을 하면 됩니다. 다음 주제로 캐날 필링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키 레이저로 캐날 필링하는 방법과 MTA로 캐날 필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자, MTA로 캐날 필링할 때 오픈 에이펙스 퍼포레이션 스트리핑 크램 말만 들어도 묵직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MTA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좁은 캐날, 커브드 캐날, 아스 캐날 등등의 레이저로 슈팅하면은 그 폭발력 때문에 실러가 잘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실러에서 빵 때리면 1500와트 이상의 압력은 충분하게 악셀 캐날로 모든 네트워크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기 하면은 그 큰 코끼리 어떻게 냉장고에 넣어야지만 냉장고를 크게 만들면 되죠. 문을 연다,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 캐날 필링 머티리얼이 실러가 이런 네트워크 다 들어가려면은 열려야 됩니다. 열어줘야지 그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여는 이펙트를 이 레이저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빵빵빵빵 터지면서 실러가 들어가고 그 실러는 순식간에 캐날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런 그 캐날 채워주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복잡한 네트워크 부분이 차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캐날, 이런 캐날, 이렇게 이런 캐날들 1년 뒤에 가보면 이런 실러는 흡수돼서 없어지고 알베올라 보호는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런 거대한 리전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런 부분에 이런 그 실러들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아마 실패할 것이고 이 부분이 또 열려지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오염된 세균들에 의해서 일정 기간은 잠잠하겠지만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으로 올 것입니다. 프로블럼이 있는 네로 캐날도 너무 가늘죠. 컨터미네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캐날도 가늘수록에 레이저 이펙트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대한 압사스가 생겼고 각각의 치아는 모빌리티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놔도 쭉 올라갔다가 손 넘으면 용수처럼 쭉 남. 페론탈 프로브 그게 아니고 서지컬 큐렛 아마 숟가락으로 들어갈 겁니다. 저 위에까지 엄청난 압사스. 엔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흔들려서.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 4일째 되는 날에 보면은 푹 꺼져 있습니다. 이걸 만든 원인은 뭐죠? 세균이죠. 그 세균을 열심히 레이저로 제압을 한 결과는 이렇게 언제 보온냐는 식으로 푹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엔도돈틱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13일 날 왔었고 17일까지 레이저 치료해서 가라앉혔고 그 다음부터 엔도에서 2주 뒤에 템포러리 크라운으로 저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치료가 됐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것은 그 세균이 다 제거하고 또 남아있는 세균이 또 역할을 할 때 또 제거하고 해서 멸균이 돼 가면은 나머지는 힐링의 수순만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자, 나중에 그 임플란트 할 당시에 보면 이렇게 리가멘트 스페이스가 다 살아난 걸 볼 수가 있고 리가멘트 스페이스가 보인다는 것은 옆에 보온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리가멘트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무런 처치도 안 하고 자연적인 회복력으로 보온이 생기고 진지바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가 없었어도 이러한 치료를 환자한테 살릴 수가 있었을까? 저는 만약에 레이저가 이런 로키레이저의 살균력이 없다면 이런 수준의 치료를 루틴하게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MTA 캐널 필링을 하더라도 오스그레이드 필링은 충분하게 다른 캐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타파차 콘을 하나 보험 드는 식으로 꽂아 놓을 수가 있고 물론 붙지는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해보기도 하고 리프라티브 세멘의 형태로 해보기도 합니다. 그 전에 MTA를 그 전에 옛날에 쓸 때는 너무 비싸서 요만한 봉지 하나가 뭐 15만 원. 개봉하면 다시 쓰지 말라고 하는데 빨리 개봉해서 반만 쓰고 딱 밀봉해서 또 다음에 쓰려고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진짜 손 떨려가면서 하던 시절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올소 MT가 개발되고 또 세계 어딘 내놔도 유수한 그런 재료로 생겼다는 거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TA로 올소레드 필링 했을 때 옆으로 들어간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온이 익스펜전 된 것이 아니고 소프트 티슈가 익스펜전 된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물렁물렁한 그라누레이션 티슈인데 보시면 에이펙스를 훨씬 상회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에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데 링구알 쪽은 다행히도 물론 프로빙하면 들어가지만 포케이션으로 들어가지만 링구알 쪽 벽은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치아를 당신 치아를 살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어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거기에 보온이 없다는 뜻이죠. 보온이 있으면 이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보온의 파괴가 심한 사람입니다. 원인은 뭘까? 그것은 이렇게 부족한 좋지 않은 교합에서 기인돼서 크랙이 생기고 네크로시가 생기고 환자는 치료를 안 받고 세멘트미 이렇게 티어링된 찢어 나가는 부분도 보이듯이 크로닉하게 치료를 안 받고 왜 바깥으로 이게 퍼스가 나오니까 그렇게 버티고 안 받다가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걸 보면 화살표 한 부분이 잘 보시면 자, 이 부분까지 움직입니다. 저 만디블 하얀하고 중간층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면 크라운의 길이를 비교해 보시면 프로브는 당연히 바닥까지 안 가죠. 프로브는 당연히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어서. 자,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은 세균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그 세균을 제압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와 페리오 스캔 치료.
페리오 스캔을 넣어보면 자, 지금 G 마이너스냐? 치아에 있는 부분까지만 얘들이 SRP를 하면 되죠. 치아를 넘어선 보온에 가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이는 충분하게 이제 페리오 스캔의 길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SRP하고 그 근간 내부의 그 엔도 치료를 이제 하게 되죠. 페리오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에코의 초음파의 에코를 받아서 컴퓨터가 분석해서 너가 치석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구별해 줍니다. 물이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리지가 않고 루트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저렇게 녹색 불이어다가 치석을 만나면 파란 불과 삐삐 하는 워닝 사운드를 발휘합니다. 물론 이것은 6mm 포켓 뎁스까지만 가능한 일이고 지금같이 7mm, 8mm, 9mm 들어간 포켓에서는 감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독일제인 이 페리오 스캔은 시로나에서 제품 나온 건데 세상에 나온 지 우리 한국에 온 지도 몇 년 안 됐고요. 2년 채 안 됐을 겁니다. 독일에서 개발해서 한 지는 뭐 10년 좀 넘은 짧은 연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세계 최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또 발전이 되겠죠. 더 깊은 포켓까지 이렇게 하게 이렇게 제거를 하고 다시 가서 보면은 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안 보이는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SRP를 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워닝을 해주면 우리가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걸 사용해서 했습니다. 점점 힐링되는 과정을 보시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만큼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초진시에 했고요. 1년 지났을 때 보면은 보온이 다시 생기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메지알 캐날은 MTA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메조 바칼의 부분은 80번. 그러니까 거의 뭐 어딘가 뭐 뚫려 있다고 봐야죠. 어딘가 뚫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페이퍼 포인트를 정확하게 80번에 뭐 17, 15mm 넣었더니 드라이가 딱 됐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상차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균이 있고 없고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하고 세균을 멸균시키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환자 임상적인 증상 씹을 때 아프지 않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변에 페로돈춤이 다시 살아나고 어때 진지바가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겨 있습니다. 여기 구멍은 환자가 이제 매일매일 클렌싱을 해야 되겠죠. 그건 환자의 숙제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치료로는 전혀 불가능한 부분이 바로 MTA가 그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암레이저로 완전히 멸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에 그 남아있는 네트워크나 있으면 남아있는 세균을 놔두고 MTA를 필링했다 그러면 MTA 그 세균 억제력 때문에 일정 기간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멸균이 확실하게 된 캐날에 MTA를 써야지 우리가 좋겠다는 생각은 상식적이죠. 자, 근간충견의 해결사 저는 이것을 이제 터미네이터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근관치료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통계가 프랑스에서 나온 통계는 2080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20% 정도는 의사마다 다르니까 이건 레인지 있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 엔도의 한 20% 정도는 포기하게 돼서 발치의 지식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80%는 얌 레이저로 다시 건질 수 있다 하는 2080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박테리사이달 이펙트 때문에 그런 것이죠. MTA가 기존의 GP콘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의 퍼센테이지 넘어서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똑같이 MTA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키머티리얼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MTA가 아니면 안 되나? 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MTA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필링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도 필링할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얌레저가 아니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 워킹레스가 틀리면 안 되나?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판단에서 해보면 MTA가 페일했을 때 필링이 페일했을 때 우리는 리플란테이션 에피큐렉토미 익스트랙션의 순순을 밟게 됩니다. 적절하게 인나지 했고 환자가 아프지 않다 해서 드라이된 캐널에다 필링을 했는데 바이올로지 컬처를 할 수는 없었지만 미상천비까지 있다면은 뭐 눈은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환자가 아파지고 그 세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환자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수순이 그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임상의들이 그런 수준의 치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봅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옮긴 겁니다. 인터넷에 MTA를 치면은 이런 글이 떠요. 어떤 선생님이 질문했고 어떤 선생님이 답변한 것입니다. MTA를 근관 충전 물질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니엔도는 거의 불가능할 테니 MTA를 넣고 실패하는 경우라면 에피코나 리플란테이션을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원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올수 MTA 써봤어요? 참 좋은데. 글쎄요, 실패하는 경우라면 니엔도 트리트먼트가 안 된다 해서. 그럼 선생님 스트리핑이나 퍼포레이션 어떻게 하시는데? 그땐 써야 되겠죠. 하지만 루틴하게 다 쓰기는 좀. 이게 일반적인 치과 의사가 갖는 MTA를 쓰기는 좋겠는데, 좋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좋겠는데, 실패할 때는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왜 엔도가 왜 실패하나? MTA가 잘못해서 실패할 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MTA는 컴팩트한 머티리얼이니까. 세균이 남아있으면 실패한다 그랬죠. MTA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에피코나 리플란테이션이 대안이 될 수 있나? 그래서 대안은 뭐냐? 대안은 물론 이건 치료가 안 되면 대안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대안은 뭐냐면은 보다 더 확실한 멸균 작업에 근관 처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나는 열심히 인나지 했지만 디스퍼션 했지만 액서스 캐날이 남아있던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내가 가진 무기로는 내가 가진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20%가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런 환자 군에 딱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열심히 했지만 자, 그런 경우 대비해서 리플란테이션도 우리가 수식을 알아야 되고 에피코토미도 해야 되지만 구치부에 아까 보셨지만 메조 6번의 메조 하악에 그거 메조 박할 자르다 보면은 진짜 이거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피범벅에 굉장히 그 괴로운 작업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퍼센테이지를 좀 낮출 수 없느냐. 다시 말해서 필링하기 전에 트리트먼트의 퀄리티가 높으면은 스트레스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 처치가 좋지 않은데 자꾸 거기다가 필링 머티리얼 줬다고 집어넣다 보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레이저가 특별하게 이런 특별한 기전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멸균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이 근관 내부건 포켓 내부건 네트워크 이스무스 액세스 캐널들을 열어주고 멸균에서 길을 터주면 거기다 올수 MTA를 더 채운다면 얼마나 더 잘 채워질 것이고 성공률은 극대화될 것인가. 기존에 가진 무기로는 압력, 가스, 열, 기포, 파동 등의 물리적인 현상을 캐널 내에서 만들 수가 없는데 이 레이저의 액션은 바로 기존의 무기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캐널 내에서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근관 내부를 더 깨끗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켓이 한 10mm 이상 넘는 것이 여기서부터까지 본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캐널에 보면 넘어가 있습니다. 필링 머티리얼이 가타파차 콘인지 모양을 봐서는 그렇죠. 여기는 언더 필링 되어 있고 예. 여기까지 리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거의 뭐 이제 발치를 해도 될 상황이죠. 배농을 시키려고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에이펙스를 넘지 말아라. 왜? 거기는 이제 골수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10번으로 여기 빵 뚫어서 배농하기 전 또는 20번까지 할 수 없이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쪽 부분은 성역이다. 성역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하다 보면요 넘어갑니다. 그죠? 이미 넘어가 있는 거 빼내다 보면 더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러면 에피코토미하고 리플란테이션을 해서 다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고민이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남한테서 리펄 받아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리플란테이션을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관 치료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빼서 다시 처치하고 넣어야 됩니다. 하는 자체는 나의 근관 치료의 한계를 물론 환자의 회복적 구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파일을 넣고요. 35번 H 파일 정도를 구분해서 넣고요. 네. 막장에 와 있는 치료입니다. 따라 하시라고 하는 얘기는